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우리 오늘 19강까지, 지난 19강까지, 사회관계 영역, 핵심 암기까지 같이 공부했죠. 자, 오늘은 제20강 의사소통 영역 중행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요즘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목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소리로 최대한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말하려고 노력할게요. 혹시라도 조금 미흡하면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구합니다. 자, 오늘 20강 의사소통 영역은 우리가 신체운동 건강, 신의사 예자 순으로 5개 영역을 공부하는데요. 본 강의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약한 부분, 즉 거꾸로 자연탐구부터 예술경험 영역,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의사소통 영역, 그 다음에 앞으로 21강에서 만나게 되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 그리고 마지막 종강에 해당하는 22강 총론 부분을 역순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사 예자 총론, 신의사 예자 순서로 보통 공부하기 때문에 뒷부분이 좀 약해서요. 암기는 약한 부분부터 먼저 공부하실 수 있도록 거꾸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안내를 드렸죠. 자연탐구 영역에서부터 공부하는 방법. 자, 의사소통 영역 20강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본 강의는 20-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합격하기 위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암기 위주로 구성이 된 강의예요.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 강의 중에 초초초 집중해서 파란색 네모 상자, 빨간색 표시를 잘 해둔다. 자, 빨간 표시는 뭐죠?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암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간 네모를 미리 그려놨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강의 들으면서 외워야 되는 단어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파란색 형광펜 색칠하세요. 혹은 파란색으로 칠하세요. 네모 만드세요. 라고 안내를 드려요. 파란색 네모는 암기 공부가 아니고 읽기로 반복 읽어서 기억할 수 있게 공부하세요.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20분이나 30분 동안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에는요. 보통 언어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유아 언어교육, 그 다음에 유아 문학교육이 그 중핵들인데요. 범위가 상당히 넓죠. 공부해야 될 범위가. 20-30분 동안은 암기 단어 위주로 임용생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하는 단어들 위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다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강의에서 안내해드리는 용어들은 100%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적어도 합격은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행 용어들로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20-30분 동안 초집중하고요. 그리고 아직 수업 자료를 프린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프린트를 하세요. 가급적 프린트해서 자료물 준비하시고 그리고 강의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20-30분 동안 표시하는 거 잘 표시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복습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죠. 자, 복습 방법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익히면서 읽어 나가는데 이때 이 단어를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이론을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경우에 표시를 해야 되겠죠.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공부는 맞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 있죠. 가지고 계신 수험서를 펼쳐서 해당되는 체크한 표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 혹은 이론 중심으로 수험서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개념 위주로.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20-30분 동안 듣고 표시를 잘 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 맞습니다. 빠르게 읽으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본다. 세 번째 복습 방법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험서를 펼쳐놓고 모르는 거에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나 이론에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개념 중심으로 간단하게 빠르게 다시 한번 읽기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 안내를 드리면 읽으면서 이해한 개념을 내 용어로 해당되는 암기 자료에 간단하게 작성해 놓으시면 정말 좋은 암기 자료가 됩니다. 우리 자연탐구 영역 이전에 어떤 공부를 했어요?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에서 공통으로 많이 출제되는 강론 내용을 공부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합격 1차는 전체 유학 교육 개론과 그 다음에 누리과정 전체에서 중획으로 임고생이면 꼭 외워야 해요 하는 단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합격 1차 강의에 성실하게 암기를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단어에 대한 개념 이해를 병행해서 공부해 놓으시면 임용 합격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당되는 합격 1차 강의에서 안내하는 단어는 반드시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자, 오늘 제20강 의사소통 영역 공부법 먼저 설명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요, 그 좋은 강의를 잘 공부하는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훌륭한 공부법이 있겠지만 본 강의만큼은 지금 유아리 선생님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강 의사소통 영역. 자,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의사소통 영역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즉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위해서는 반복 읽기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 읽은 내용을 기출문제와 문제의 지문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은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음절이나 음소나 음운인식 등과 같은 언어의 구조에 대한 공부는 단순 암기로는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출문제로, 특히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의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되는 용어들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공부법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20분 정도 짧게 우리가 중획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의사소통 영역을 힘차게 공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응원. 자, 좀 늦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다. 그러니 남보다 좀 늦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다. 삶이 너무 지치면 그런 것은 과감히 내려놔라. 그리고 내려놓았으면 미련 두지 마라. 그러나 희망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청춘이란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한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응원 선물은요, 우리 임고생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마음의 흐름이 조금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혹시 지금 임용을 준비하는 시작, 혹은 중간, 혹은 마무리 과정, 어느 단계에 있든 혹시라도 지금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글을 조금 선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좀 늦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다. 희망이 있는 한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로 의사소통 영역 문을 열어보죠. 자, 전체적으로 빨간색 동그라미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빨간색 네모 상자를 만들어 놨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빨간 펜 준비하시고 읊어드리는 순서대로 동그라미, 그리고 중획은 별표 같이 체크할게요. 자, 언어의 구성 요소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범위예요. 반드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언어의 구성 요소 중에 자음, 모음, 괄호 넣기로 빨간 펜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빨간 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준비. 자음, 모음, 자, 음소 중요, 음절 중요, 자, 형태소, 단어, 낱말. 자,
자음, 모음, 음소, 음절, 형태소, 단어, 낱말, 어휘, 그 다음에 구절, 문장, 문단입니다. 자, 언어의 구조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도 음소와 음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별표에 드린 부분이 바로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아기의 음운인식 과제로 넘어가 볼까요? 유아기의 음운인식 과제는 단어를 인식할 수 있고 음절을 인식할 수 있고 음소를 인식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임용시험에서 지금 다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음절 인식과 음운 인식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가서 봅시다. 자, 음운 인식 과제와 활동입니다. 최근에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음절과 음소 위주의 출제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음운 인식의 과제와 활동을 출제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고 그리고 문제가 조금 더 이해를 묻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임용시험에서요, 모든 내용을 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부분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 모든 내용이 아닌, 네,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즉, 많은 수험생들을 붙이거나 혹은 떨어뜨릴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이쪽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별표에 놓으시고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네모 상자를 다 만들어 드렸는데요. 다 네모 상자를 공부할 수 없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앞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단어, 음절, 음소, 빨간펜 동그라미 하고 있죠. 자, 단어 수준에서는 단어의 인식 과제가 있고 음절 수준에서는 세 가지의 과제 동그라미. 자, 음소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의 과제 동그라미.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바로 최근에 나온 건 음소 탈락입니다. 자, 뒷부분은 이해로 공부해 놓으세요. 자, 읽기입니다. 자, 개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음운인식 과제와 해당되는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러 가죠. 할리데이가 제시한 언어의 기능은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22년간 약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자, 그 중에서 계속 나온 게 바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언어를 사용하는 규제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입니다. 자, 빨간펜 동그라미로 네, 규제적, 도구적, 상호작용적, 개인적, 발견적, 상상적, 정보적 기능 해놓으시고 기본 암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2번 출제된 규제적, 같은 말, 통제적 기능은 꼭 외워놓으세요. 자, 유아기의 언어의 특징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자, 괄호 넣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반복, 축약, 대치, 유사, 경음, 첨가인데 이 중에서 대치가 시험에 나온 바가 있고요. 자, 유아기 어휘상의 특징. 유아가 사용하는 언어의 어휘상의 특징은 자, 빨간펜 동그라미로 감탄어, 동작어, 상직어, 동물어, 음식물어. 자, 내용상의 특징은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에 하나 나오죠. 피아제는 유아기의 언어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한다. 자기중심적 언어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 자, 반복하고 같은 말을 혼자 말하는 거 독백하고 집단이 여러 명이 있지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집단적 독백. 자, 여기에서 자기중심적 언어에서는 하나 더 체크를 해놔야 되죠. 유아기 전조잡기 어떤 사고 때문에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외워놓으시고요. 자, 이러한 유아기 언어의 문법적 발달 특징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이쪽에 있죠. 자, 과잉 규칙화,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 자, 전보식 문장, 중핵 단어들로만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자, 주축 문법, 엄마, 밥, 엄마, 맘마, 엄마, 까까, 엄마, 쉬, 엄마, 주축어, 그 다음에 뒤에 개방어 중심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방법. 자, 부정어는요, 발달 순서를 외워놓으세요. 안, 못, 하지 못한다. 자, 이 중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 3가지와 부정어의 발달. 그래서 유아기 언어의 특징에서는요, 어휘적 발달과 어휘상의 특징보다는 문법적 발달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러 갑시다. 자, 유아기 언어의 어휘 발달에서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문법 발달의 특성을 봤어요. 자, 뒤에서는 유아기 언어의 어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과잉학계 동그라미 별표 시험에 나왔던 용어, 과잉 축소 동그라미 별표 시험에 나왔던 용어. 자, 기타 의미의 수평적 발달 동그라미, 의미의 수직적 발달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아기 언어를 지도하는 방법, 중요한 게 바로 언어교육 접근법이죠. 별표 100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별표 100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순서대로 자, 모두 다 빨간 펜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발음 중심 언어교육 접근법,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 균형적 언어교육 접근법, 그 다음에요. 네, 언어 경험적 언어교육 접근법까지 시험에 나왔던 접근법의 유형이고요. 자,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발음 중심과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입니다. 자, 자음 모음을 가르친다. 발음 중심 언어교육 접근법. 그 다음에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부를 글의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지도한다 하면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 그래서 의미 중심 언어교육 접근법과 부호 중심 언어교육 접근법 같은 용어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언어교육 접근법은 다출제가 되고 있는 별표 100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유아기 언어에 대한 언어 발달 이론을 주장한 이론들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행동주의와 생득주의 이론 모두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성숙주의와 상호작용주의 이론 모두 다 외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 중에서도 사회적 구성주의에 해당하는 비고치키의 언어 발달 이론은 앞으로는 비고치키를 모르면 시험장을 가면 안 돼요 라고 할 만큼 비고치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은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자연탐구 영역, 의사소통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비고치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고치키의 언어 발달 이론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주장한 학자 누구? 괄호에 해당하는 건 빨간펜 동그라미 합니다. 비고치키 언어 발달 이론 별표. 자, 영유아의 언어 발달. 일단 언어 발달의 순서를 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초보적 언어 동그라미, 상징적 언어 동그라미. 자, 상징적 언어에서 자기중심적 언어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내적 언어 동그라미. 자, 누구와 상반된다? 피아제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자, 언어 발달 순서 3단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은 피아제가 주장한 언어의 기능은 공적 기능과 중요한 혼잣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자기중심적 언어, 즉 혼잣말은 사회적인 언어가 내적인 언어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혼잣말은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무슨 기능? 자기 조절 기능을 하고 있고 문제 해결 기능을 하고 있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비고치키의 혼잣말. 자, 이때 자, 언어교육, 비고치키가 말하는 유아의 언어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 바로 근접발달 영역이죠. 자, 근접발달 영역에 접근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유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자 비고치키는요, 학습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근접발달 영역이죠. 그래서 언어교육이든 수학교육이든 과학교육이든 어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근접발달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다. 자, 그 다음 내용 가서 봅시다. 자, 다음은 피아제입니다. 자, 비고치키와 반대되는 언어 발달 단계를 제시한 피아제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주장하냐면요. 자, 피아제의 언어 발달 이론 역시 중요 내용이고요. 자기중심적 말이라고 혼잣말을 명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혼잣말, 자기중심적 말은 왜 사용한다 그랬죠? 전두잡기 유아의 사고 특성, 그렇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즉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유는 타일중심 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혼잣말이 나타나고, 자, 자기중심적 언어 혹은 혼잣말을 자기중심적 말이라고 명명한 학자가 바로 피아제입니다. 자, 용어 기억해 놓으시고 학자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때 피아제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사고 특성 중에 무엇을 획득하면, 그렇죠?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하면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키워드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의 관계와 단계를 제시합니다. 자, 단계별로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반드시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자, 감각 운동기 언어의 특성으로는 전보식 문장을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점, 한 단어 문장 위주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전조잡기 언어의 특성은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 그 다음 구체적 조잡기 언어의 특성은 비로소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사회화된 언어를 사용한다. 지금 빨간펜 동그라미는 암기, 나머지 밑줄은 기억. 자, 이러한 언어 발달의 특징으로 피아제는 자기중심적 비의사소통 말을 반복, 독백, 집단적 독백, 빨간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소통적인 말로 구분을 해놨다. 자기중심적이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비의사소통 말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사회적이고 의사소통적인 말로 언어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펜 동그라미는 암기, 나머지는 읽기로 공부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로로 정리해드린 부분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더라도 암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피아제와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비고치키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러 갈까요? 자, 정말 중요한 학자죠. 자, 피아제 비고치키가 별에 해당이 된다면 임용시험에서 이 학자는 다출제가 된 학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별표 100개 정도에 해당이 되는 바로 누구? 그렇습니다. 촘스키입니다. 자, 촘스키의 경우에는요, 생득주의자죠. 그래서 언어 발달에서 생득주의 이론에 입각한 학자이고요. 자, 그런데 비고치키도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지만 촘스키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복 읽기가 필요한 학자입니다. 읽고 이해하기로 해야 한다. 단순 용어 암기로 문제를 풀 수 없는 학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고 이해하세요. 자, 괄호 넣기 부분을 빨간펜 동그라미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때 우리말을 익힐 수 있는 뭘 가지고 태어나요? 언어 획득 장치 혹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죠. 자, 촘스키는 두 개의 언어 구조를 설명합니다. 표면구조, 포층구조, 심층구조로 설명을 한다. 자, 촘스키는 보편문법이라는 용어와 변형문법 이론. 자, 그 다음 뒤로 와서요. 자,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모든 언어는 자, 가로 넣기 위주로 잠깐만 볼게요. 자, 심층구조를 마음속에 있는 언어를 표층구조, 겉으로 표현하는 언어.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속에 있는 언어가 있어요. 행복하다. 자, 이거를 꺼낼 때 행복하다.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다. 뒤에 우리가 느낌표를 넣을 수도 있고 물음표를 넣을 수가 있죠. 즉 행복하다라는 마음속에 있는 심층구조의 언어를 겉으로 꺼내오면서 물음표가 되기도 하고 마침표가 되기도 하고 느낌표가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문법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를 표층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를 전환시키는 규칙, 심층구조에서 마음속에 있는 언어를 밖으로 꺼내오면서 사용하는 규칙이 바로 변형규칙이고, 이러한 체계를, 전체 체계를 변형문법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이론을 주장한 걸 변형문법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 누가 반드시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꼼꼼히 읽게 하십시오. 파란색으로 네모 상자 만들어 놓으세요. 자,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학자, 이해해야 하는 학자. 자, 그 다음에 키워드, 규칙의 중요성과 생내적 제약은 암기, 나머지는 역시 읽기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다. 중요용어, 언어 습득 장치, 그 다음에 언어의 구조 두 가지, 그 다음에 가지고 태어나는 보편 문법과 그 다음에 심층 구조를 표층 구조로 바꿀 때 필요한 변형 규칙, 그리고 해당되는 체계, 변형 문법, 관련된 이론, 변형 문법 이론. 자, 관련된 이론, 언어 발달 이론, 촘스키 생득주의 이론가 됐습니까? 중행 내용입니다. 자, 반드시 네모 상자 다시 한번 해놓고 읽기 꼭 약속. 자, 갑시다. 유학이 사고의 특성은, 즉 유아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고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연계해서 유학이 사고의 특성과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을 연계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들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빨간펜 동그라미. 자, 무슨 사고?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중심적 사고. 그래서 무슨 언어? 자기중심적 언어. 자기중심적 사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저를 바라보시고, 자, 보세요, 선생님들. 이게 바로 숨바꼭질 우리 할까요? 날 찾아보세요.
자,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죠. 즉, 내 눈에서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못 볼 거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예가 숨바꼭질이 바로 우리 임용시험 기출지문의 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상징적 사고, 그리고 관련된 놀이가 무슨 놀이? 가상놀이.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혼잣말에 대한 비고치기 피아제 이론의 비교, 괄호 부분을 반복, 괄호는 암기.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체크해요? 그렇지요. 파란색 네모 상자, 즉 반복 읽기 하자. 자, 이 중에서도 자, 학자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도 비고치기에서도요. 자,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과제의 난이도와 함께 증가한다. 혼잣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읽기, 그리고 괄호 부분은 암기로 빨간 펜 동그라미 해 놓읍시다. 시간 관계상 네모 상자하고 패스합니다. 자, 다음 내용 같이 보죠. 자, 읽기 및 쓰기 발달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우리 강의 앞에서 설명했어요. 본 자료는 모두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네, 모두 나왔다. 그래서 합격 1차에서 강의하는 지금 핵심 단어들은 임용고시의 중핵 암기 단어예요. 따라서 암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야 누가? 선생님들이 붙겠죠? 네, 시험에 붙습니다. 그래서 암기해놔야 되는데 중요한 거, 단순 암기로는 임용시험 문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해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복습 꼭 하세요. 반복 읽기하고 체크해놓고 이해 안 되는 단어, 개념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읽기 발달에 대한 관점, 암기해야 되는 단어 두 가지, 읽기 준비도 관점과 그 다음에 발생적 문식성 관점. 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문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발생적 문식성 관점이죠. 자, 읽기 준비도 관점은 읽기 준비가 돼 있을 때 언어를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6세 이전에 읽기 지도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 게젤이고요. 그 다음에 성숙주의 이론가고요. 자, 그 다음 준비라는 단어 가로넣기 되어 있고 읽기 나머지. 자, 발생적 문식성 관점. 네, 관점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기부터 유아들은 문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해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아이들이 읽기 그리고 쓰기가 가능할 수 있다. 자, 클레이라는 학자. 자, 이 중에서 귀하게 여겼던 우리 시험에 나왔던 용어 바로 창안적 글쓰기. 자, 창안적 글쓰기 시험에 나왔던 정답. 그 다음 발생적 문식성 관점, 읽기 준비도 관점, 단답 쓰기.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유아의 읽기 발달 단계를 제시한 학자가 있죠. 자, 유아의 읽기 발달 단계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지만 그 중에서 제시한 학자 2명, 자론고와 클레이의 읽기 발달 단계가 시험에 나온 바가 있고, 자, 빨간색 네모 상자 해 놓으세요. 자, 다 외우세요. 네, 1수준부터 7수준까지 암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시도록 난이도를 낮추어서 가로넣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공부의 목표를 100% 단계 암기로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이 해당되는 내용들은 암기 이후에 이해를 도모하는 순서로 안내할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본 강의에서는요. 이해 위주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해를 여러 번 하고 최소 정독 3번, 속독 10번 이상을 한 이후에 암기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리죠. 그래서 왜? 우리 임용시험은 정답은 단답으로 암기인 것 같으나 지문은 이해를 요하는 지문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지문이 꽤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단순 단어 암기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위주의 문제들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이해, 선 이해, 후 암기를 강조하지만 해당 단계는 선 암기, 후 이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계의 명칭 자체가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의 명칭을 먼저 외우고 그리고 관련된 설명 내용을 통해서 특히 기출을 통해서 이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꼭 필요한 단순 암기만 가지고 안 되는 읽기, 쓰기, 읽기의 발달 단계였습니다. 유아 읽기 발달 단계예요. 자, 먼저 암기부터 갑시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유아의 쓰기 발달이 최근에 출제가 된 부분이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염두에 두고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됐어요. 우리
최근에는 계속해서 듣기 말하기 위주의 출제를 하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읽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쓰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임용 시험에서 읽기 쓰기는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파트인데 않았던 범위인데요. 쓰기까지도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는 주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설서의 세부 내용 수준으로 출제를 해왔다면 최근에 읽기 쓰기의 강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현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쓰기의 발달 단계라던가 쓰기 관련 전략이라던가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 공부를 꼭 해놓으세요. 자, 지금 강의를 들었을 때 지금 시점 이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쓰기 발달 단계에서는 슈케단츠가 제시한 전략을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관계 전략부터 후기 의문적, 후기 의문적 전략까지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건 후기 의문적 전략을 정답으로 써야 되죠. 자, 이제 유아에게 언어 교육 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좋은 교재 교구가 될 수 있는 그림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는 자 모두 다 암기하시고 별표한 건 시험에 나왔던 정답, 플롯, 등장인물, 그리고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나 양식도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림책 읽기의 유형 두 가지 모두 다 정답. 맥락적 그림책 읽기, 분석적 그림책 읽기, 암기. 자, 그 다음 동화책, 경험적 접근 방법, 분석적 접근 방법 암기해 놓으세요. 자, 유아 문학의 장르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용어들은 바로 어디 갔을까요? 네, 창작동화 중에서 환상동화. 자, 그 다음에 동화의 유형 중에서 전래동화. 자, 전래동화 중에서 이 네 가지. 자, 암기.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시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책들을 지식정보책이라 그러죠. 암기. 시험에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문학의 장르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전래동요의 국악이 많이 나오고요. 언어교육에서 많이 나오는 건 전래동화, 환상동화, 전래동화의 유형, 그리고 마지막 지식정보책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래동화와 환상동화가 되겠습니다. 별표 100에 해당하는 출제 범위 내용이에요. 자, 지식정보책의 경우에는 해설서를 근간으로 해서 지식정보책을 정답으로 쓰도록 임용시험에서 한 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자, 동화의 구성 요소죠. 자, 동화의 구성 요소는 단답으로 인물, 사건, 배경을 주관식 단답으로 쓰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자, 동화의 구성 양식 다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단선적, 누적적, 일화식, 연쇄적, 획기적 형식.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건 단선적 형식. 자, 그 다음 전래동화의 종류는 자, 전래동화 무조건 별 100개 하고 꼼꼼 공부. 자, 근데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 공부하셔도 되겠죠. 자, 민담의 유형 암기. 자, 그 다음 신화, 그리고 전설, 우화 용어 암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전래동화의 종류별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놨죠? 자, 앞부분을 암기하시고 뒷부분은 읽기하세요. 자, 민담, 전설, 신화를 쓸 수 있으면 되고 뒷부분은 반복 읽기를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전래동화를 근간으로 해서 등장한 바로 환상동화죠. 환상동화 별표 100개 해놓으십시오. 환상성, 전래동화의 환상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차이점이 있다면 주제나 배경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화의 유형이죠. 자, 환상동화는 최근에 별표 100에 해당이 돼서 밑에 개념 정리를 해드렸어요. 암기해야 될 단어는 밑에 내용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환상동화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전래동화와 환상동화의 차이점도 우리 임용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지요. 자, 두 가지의 차이점 역시 중요 내용입니다. 자, 전래동화 기본적으로 암기, 환상동화 기본적으로 암기, 나머지 부분 가로넣기 부분을 암기해 놓으세요. 자,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온 것만 좀 정리해 본다면 자, 초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하는 것이 전래동화라면 분리가 되는 것이 환상동화다. 이거 시험에 나온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이 옛날 어느 산골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고 자 어느 도시에 어느 산골인지 알 수가 없죠. 즉 불특정적이고 모호한 공간과 시간 배경을 갖는데 반면에 환상동화는 우리 어린이 아리의 집 아리방 그 다음에 초콜릿 나라 특히 아리방 이렇게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공간적 시간적 요소를 갖는다.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어디로 가냐면 주제. 그렇습니다. 주제에서 권선 징악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온 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를 상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시간 및 공간에서는, 자, 공간 배경이 다양하고 시간적 융통성을 갖는다. 시간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묘사가 없거나 간략하다는 읽기로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별표해드리고 동그라미 해드리는 부분은 중요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볼까요? 자, 전래동화와 한상동화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등장인물 및 성격, 플롯, 그 다음 길이, 그 다음에 작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정형화된 인물, 그 다음에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을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플롯은요, 행복한 해피엔딩, 그리고 닫힌 구조, 맨날 행복하게 정해져 있는 구조로 끝나고, 그러나 다양한 결론, 주인공이 불행을 경험하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결론과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래동화와 한상동화는 기본적으로 비교 공부가 필수이겠죠. 자,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온 부분 별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자, 20강 의사소통 영역에 임용 꼭 붙고 싶어요. 특히 임용 한 번에 꼭 붙고 싶어요 하면 꼭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암기까지도 가야 되는 중요한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강의 시간이 최대한 막 열심히 했는데 벌써 막 30분, 40분, 50분 넘어가요. 그래서 20, 30분 정도로 짧게 구성된 강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 설명이 없어요. 이론 공부는 누가?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 20강 의사소통 영역은 우리 임고생들이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하면서 설명했던 별표 100에 해당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반드시 이해하면서 공부하기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음절이나 음소를 포함하는 언어의 구조, 의문인식도 포함하죠. 자, 그 다음 언어교육 접근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꼭 암기를 먼저 선행해야 되는 자론고나 클레이가 제시한 읽기 발달 단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다출제는 안 됐지만 또 나온다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발달 단계 명칭 외우시고 방금 짚어드린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 덜 중요한 내용들 단어 표시해 놓으시고 수험서 펼치셔서 깊이 있는 공부 말고 본 자료에 대한 공부는 개념 위주로만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 가급적 개념 본인의 용어로 줄줄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해한 내용에서 핵심 단어를 골라서 본 자료에 해당하는 용어의 단어에 옆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써 놓으시고 그리고 암기 단어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숙제법을 알려드리죠. 우리가 1강에 OT를 제외하고 합격 1차 강의에 2강부터 지금까지 20강까지는 모든 임용생이 반드시 임용 합격을 위해서 외워야 되는 용어들 중액이에요. 22학년간, 22년간 우리 시험에서 다출제가 됐던 용어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어요. 이론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틀어놓고 이론은 수험서로 공부를 하고 틀어놓고 암기를 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잘하신다고 연락을 많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21강 그리고 22강 두 개의 강의가 합격 1차 마무리 강의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21강에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으로 또 함께 즐겁게 공부할게요. 만날 때까지 복습 그리고 반복 공부 잊지 마십시오. 자, 공립 합격을 위해서 아리아리 합격!